본인 기억만으로 신고하셨다가 누락된 소득이 뒤늦게 잡히게 되면 그 차액의 무신고 가산세까지 더 증가해서 돌아옵니다. 신고 전에 한 번만 조회에 맞춰보시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진평회계 법인 김영환 회계사입니다. 지난 일부 영상에서는 프리랜서 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3.3% 개념부터 시작해서 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시는지, 그리고 셀프 신고와 신고 대리가 실제로 어떻게 다른지, 또 신고 대리 맡기실 때 어떤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되는지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1부에서 미처 다 말씀드리지 못한 세 가지를 이어서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셀프 신고가 위험한 분의 유형입니다. 매년 저희 사무실로 뒤늦게 찾아오시는 분들의 패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실무에서 자주 놓치시는 절세 포인트들입니다. 회계법인에 신고 대리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살펴보는 항목들인데요. 셀프로 진행하시는 분들께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5월 신고를 앞두고 또는 막 신고를 마치신 분들이 가장 자주 실수하시는 지점들을 신고 직전과 직후로 나누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절세 포인트만큼이나 잃지 않는 법도 중요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계법인으로 뒤늦게 찾아오시는 분들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셀프로 신고를 하셨다가 또는 신고를 미루셨다가 문제가 커진 뒤에 오시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패턴입니다. 첫 번째는 신고를 아예 안 하셔서 가산세가 붙은 경우입니다. 신고 자체를 진행하시지 않으시면 불신고 가산세로 내야 할 세금의 20%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여기에 납부까지 지연되면 미납 일수만큼 하루당 0.025%씩 가산세가 더 추가됩니다. 1년이면 9%가 넘게 추가로 발생하는 구조인데요. 예를 들어 원래 200만 원을 납부하셨어야 할 분께서 신고를 1년 동안 안 하셨다면 무신고 가산세 40만 원, 납부지연 가산세 18만 원 정도가 더해져서 258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 증가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커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급 대상이셨는데 신고를 안 하셔서 그대로 손해를 본 유형인데요. 신고하면 오히려 더 많이 내야 될까봐 안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환급 대상이신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요. 본인 소득이 적거나 부양가족, 의료비, 교육비 같은 공제 항목이 많으시면 미리 납부한 3.3%에 해당하는 금액 중 일부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는 것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그대로 국세청에 두고 나오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게다가 환급은 법정 신고 기한인 5월 31일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냥 사라지는 돈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셀프로 신고를 하셨는데 몇 년 뒤에 소명 안내문을 받고 오시는 경우입니다. 국세청은 거래처가 보낸 지급 명세서로 본인 소득을 이미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통 신고하신 지 2, 3년쯤 지난 시점에 이 비용이 사업에 정말 쓰인 게 맞는지 증명해 주세요 라는 소명 안내문이 날아오는데 그때는 이미 가산세가 누적된 상태이고 대출 심사나 사업자 등록 같은 행정 처리에서도 불이익이 따라옵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 오셨던 분 중에는 3년 전에 셀프 신고해서 경비 일부가 부인되면서 본세에 더해 가산세만 수십만 원이 추가로 부과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처음 신고할 때 한 번만 검토를 받으셨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소득 구조가 복잡하시거나 경비를 따져봐야 하시거나 이전에 신고를 빠뜨리신 적이 있으시다면 그 시점에 한 번은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이번에는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절세 포인트들입니다. 신고대리 의뢰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가장 먼저 점검하는 항목들이니 셀프로 하시는 분들도 한 번씩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근로소득과의 합산신고입니다. 직장 다니면서 부업으로 프리랜서 활동을 하셨다면 두 소득은 반드시 합쳐서 신고하셔야 됩니다. 연말정산 끝났으니 됐다 하시고 사업소득을 빠뜨리시면 거래처가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그 소득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 누락이 적발되고 가산세까지 발생합니다. 반대로 합산했을 때 오히려 환급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는 않은데요. 사업소득에서 손실이 발생했거나 경비가 많았던 해라면 합산신고로 회사에서 원천 징수된 근로소득세 일부를 돌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도 퇴사하신 분들의 정산 미반영분입니다. 연중에 퇴사하시고 프리랜서로 전환하신 분들은 퇴사 시점에 회사에서 처리해준 정산이 약식이다 보니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5월에 직접 다시 정산하시면 환급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꽤 많습니다. 실제로 회사에서 다 정산해준 줄 알았다 하시는 분들께서 5월에 다시 신고하다 보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단위까지 환급 받으시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적공제와 세액공제 누락입니다. 부양가족,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저축, 자동신고 앱이나 모두체험 안내문에는 이런 공제가 빠진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부양가족은 한 분만 추가되어도 환급액이 크게 달라지다 보니 가족관계 등록부 기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을 부양하고 계시면서도 따로 사신다는 이유로 빼놓으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실제로 부양 사실만 입증되면 같이 살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넷째, 간편장부 대상자의 복식부기 선택입니다. 간편장부는 가계부처럼 수입과 지출을 간단히 적는 방식, 복식부기는 회계장부를 정식으로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원래 수입이 많은 분들만 복식부기 의무가 발생했는데요. 의무가 없으신 분들도 일부러 복식부기로 신고를 하시면 기장세 공제라는 추가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작성은 다소 까다롭지만 기장세 공제 혜택이 신고 대리 비용을 넘어서는 경우라면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의뢰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간편장부로 가는 게 유리한지 복식부기로 가는 게 유리한지를 시뮬레이션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5월 신고를 앞두고 또는 막 끝내신 분들께서 가장 자주 실수하는 지점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절세 포인트가 더 받는 법이라면 이번에 말씀드릴 부분은 잃지 않는 법에 가까운데요. 첫 번째는 신고 직전에는 소득 누락부터 점검하셔야 됩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지급 명세서 등 제출 내역 조회 메뉴가 있습니다. 거래처가 본인의 이름으로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이 거기에 다 모여 있게 되는데요. 본인이 기억하시는 거래처와 이 명세서가 일치하는지부터 맞춰보시고 신고하셔야 됩니다. 이 거래처는 신고 안 했을 텐데 싶은 것도 의외로 신고가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 기억만으로 신고하셨다가 누락된 소득이 뒤늦게 잡히게 되면 그 차액의 무신고 가산세까지 더 증가해서 돌아옵니다. 신고 전에 한 번만 조회에 맞춰보시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입니다. 둘째, 신고 직전에는 경비 영수증 정리에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까지 경비로 넣으시면 당장은 세금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2에서 3년 뒤에는 소명 안내문이 날아오게 됩니다. 반대로 사업에 분명히 쓰셨는데 이게 경비가 되나 싶어서 빼놓는 분들도 많습니다. 판단이 애매하시면 이 지출이 없었다면 업무가 진행됐을까? 를 기준으로 잡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헷갈리는 항목은 빼두시고 따로 표시해 두셨다가 신고 전에 한번 검토를 받아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셋째, 신고 직후에는 납부와 영수증을 반드시 챙기셔야 됩니다. 신고만 하시고 납부를 안 하시면 신고는 정상이지만 납부지연 가산세가 매일 0.025%씩 발생합니다. 신고 마감일인 5월 31일까지 납부도 함께 끝내셔야 됩니다. 세액에 부담되시는 분들은 분납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넘어가면 5월 31일 납부기한 내에 1차분을 납부하시고 나머지를 그 뒤인 2달 안에 나누어 내실 수 있습니다. 세액이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라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50% 이내의 금액을 분납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내기 부담되신다면 미루지 마시고 분납을 신청하시는 편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신고하신 뒤 신고서 사본과 납부 영수증은 꼭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출 심사, 사업자 등록, 임대차 계약 같은 행정 처리에서 소득 증빙으로 요구받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5월에 한번 신고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료가 1년 내내 본인 소득 증빙의 기준이 된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까지 두 편에 걸쳐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정리해 드렸습니다. 1부에서는 3.3%의 개념과 본인 유형 구분, 셀프 신고와 신고 대리의 차이, 맡기실 때 준비하실 자료까지 다루었고, 오늘 2부에서는 셀프 신고가 위험한 분, 자주 놓치는 절세 포인트, 그리고 신고 직전과 직후의 체크 포인트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핵심은 1부에서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은데요. 본인 케이스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모두 체험 안내문 한 장으로 끝나는 단순한 케이스라면 셀프로도 충분합니다. 다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섞여 있거나 경비 판단이 어렵다든가 장부 작성이 필요한 단계라면 얼마 더 환급 받느냐보다 잘못 신고해서 손해보는 일을 막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진평회계법인에서는 프리랜서 분들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매년 다수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본인 사례가 어떤 유형인지, 환급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신고 전에 한번 점검을 받고 싶으시다면 영상 하단 카카오톡 채널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첫 번째 상담은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부를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링크 영상을 함께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진평회계법인 김용환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